예, 저기 대구과학관 배공기 관장님 와 계시죠? 밖에 계신가요? 네, 들어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을 먼저 좀 하고 있겠습니다. 임혜수 장관님? 네. 예, 종감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종감에서 그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저희 인터넷 저하 속도 저하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질의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질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저희가 기가 인터넷 선도국가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세계 7위로 좀 추락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아무리 사업자 측에서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게 군의 배선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제 동 케이블이라고 하는 UTP 케이블을 많이 깔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그 건설사의 원가 절감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뒤처져 있는 현행 법령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속도 100메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무리 비싼 10기가 인터넷 신청을 해도 집에서 100메가짜리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런 데 있는 것 같고, 지금 법령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에 UTP 케이블 1회선 이상 의무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네, 그 군의 통신 설비 등에 대한 기술 이 기준 고시를 보면은 100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정도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 개정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뭐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 개정과 관련돼서 준비를 할 텐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하나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3월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생명연하고 표준과학연구원 화재 사고가 있었죠. 네. 네,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 6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전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 과기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전 전담 조직 자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NST도 마찬가지고 KCA도 마찬가지고. 아예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안전 능력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 18개 기관 중에서 6개 정도가 과기부 소관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R&D 백조 시대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를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연구원들 안전 보장을 그래도 과기부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선 사항 중에서 예를 들어 장기 미사용 시약 폐기라든지 뭐 화학물질 경고 표지 부착,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점검들조차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감 중에 과기부 측의 그 자료라든지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의원실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다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1일 국감에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관련된 가면 PC 포맷 하기 전에 기존 데이터 백업 여부를 확인했더니 그 담당자 실명을 기명을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데이터 백업 자체는 확실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는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과기부에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네, 잘 맞습니다. 돼가고 있죠? 예,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험 검증은 마쳤습니다. 이제 비행 중 할 수 있는 비행 중 해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 남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중에 배공기 관장님 들어오셨나요? 네,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죠. 네, 4월 취임하셔서 이제 한 반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취임 직후에 과기부 감사가 진행됐었고, 그때 총 8개 사건, 9명 관련자가 감사 결과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중징계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인 사안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사안은 정규직 채용 특혜에 관련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신규 인력 채용 안에 보면은 연구 분야 4명, 교육 분야 1명, 홍보 협력 분야 1명 채용을 계획했었고, 면접 심사 계획을 보면
합격자 선정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서 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 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홍보 협력 분야 1순위는 적격자 부재에 따라서 미선정으로 처리를 해버렸고 교육 분야 2순위 득점자를 합격을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인사부서가 면접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교육 분야 2순위의 득점자 이분 그 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 협력업체인 SL랩에서 근무했던 직원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SL랩이라는 데가 그 대구과학관 개관 이래 수주한 계약을 보면 총 12건의 계약을 했고 금액으로 12억 정도 계약을 했는데 수주한 모든 계약이 교육연구실 사업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SL랩과 우리 대구과학관과의 관계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이게 네. 수의 계약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비딩을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수의 계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SLM과 업무 관계 부분은 그 당시 때 이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위탁. 제가 여쭤보는 건 SL랩과 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 계약이 전체 계약이 SL랩과만 계약을 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걸 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증언을 저희가 좀 내부 증언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인사부서장하고 담당자는 SL랩과 업무상 접점은 없어요. 근데 취업 청탁은 모 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증언으로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지적을 있었습니다. 네, 지적이 있었죠. 네, 이분 현재 직책 유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직도 SL랩과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도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네. 어쨌든 과기부 감사에서는 그 모 실장이란 분 물증이 없어서 징계는 받지 않았어요. 현재 수사 의뢰는 들어갔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사 어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장관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셨지만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저희 의원실로 계속해서 증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관장님께서 어떻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엄정히 조사했어요.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해소가 될 때까지 좀 챙겨봐 주시고 내용들은 저희 의원실로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